제가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체력 올리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워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체력을 너무 잘못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30, 40대가 되면 이상하게 몸이 예전 같지 않죠?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퇴근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주말에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데 이건 어디가 딱 아픈 건 아닌데 온몸이 지치고 아픈 느낌이에요. 도대체 내가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체력이 떨어졌지? 예전처럼 한번 자고 일어나면 멀쩡해지는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이 문제 진짜 해결해보려고 별짓 다 해봤거든요. 체력 키운다고 크로스핏에 꽂혀서 거의 10년 가까이 운동했고 한때는 이 운동을 배우겠다고 호주까지 다녀왔습니다. 고강도 운동, 웨이트, 러닝, 식단, 영양제, 남들이 좋다는 건 거의 다 해봤습니다. 영양제를 특히 정말 많이 사 먹어봤는데요. 비타민, 마그네슘, 코큐텐, 오메가, 아르기닌, 유산균, 홍삼,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제품들까지 합치면 100가지는 넘게 먹어본 것 같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진짜 중고차 한 대 값은 썼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할수록 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몸이 더 망가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동 끝나면 개운해야 하는데 무릎, 허리, 어깨가 아프고 다음날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퍼지고 내가 체력을 키우는 건지 몸을 갈아 넣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했거든요. 운동 서적도 뒤져보고 심폐지구력, 회복력,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 관련 자료들도 다 찾아보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했던 것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 30, 40대 남자의 미친 체력은 무조건 빡센 운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내 몸이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이 에너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야 잠을 자도 회복되고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운동을 해도 버틸 수 있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몸이 계속 저전력 모드처럼 굴러가거든요. 이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작정 운동을 세게 하면 몸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먼저 과부하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결국 에너지를 쓰는 일인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심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 때는 몸이 망가지는 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40대, 50대에 들어가면 그동안 쌓인 손상이 한꺼번에 몸으로 드러납니다. 예전처럼 운동해도 체력이 안 오르고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회복 안 되고 살은 더 안 빠지고 근육은 더 빨리 빠지고 무릎, 허리, 어깨 통증 때문에 운동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때 가서 다시 몸 만들려고 하면 손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처럼 10년 동안 몸에 좋다는 거 다 해보고 격렬한 운동에 몸을 갈아놓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몸까지 망가지는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안 겪었으면 해서요. 회사 다니고 야근하고 집에 오면 육아도 해야 하고 주말엔 가족까지 챙겨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체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고도 다음날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몸,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랑 놀아주고 내 할 일까지 해낼 수 있는 1인 3력의 기본 체력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 될 겁니다. 더 빨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꼭 확인해보세요. 체력 떨어졌다고 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잠을 더 자라, 운동을 해라, 식단을 바꿔라, 영양제를 챙겨 먹어라.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몸의 회복도 좋아지고 피로도 줄고 컨디션도 훨씬 좋아집니다. 식단도 중요한데 단백질 챙기고 채소 먹고 가공식품 줄이고 물 충분히 마시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30, 40대 남자가 현실적으로 매일 8시간 푹 자고 몇 끼 완벽하게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회사 일하고 야근하고 집에 오면 육아하고 주말에는 가족 챙기고 그러다 보면 내 몸 챙기는 건 항상 맨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잠 더 자세요, 좋은 음식 드세요 이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도 몸에 좋은 거 정말 많이 먹어보았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정작 내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꺼져 있으면 효율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좋은 연료를 아무리 넣어도 엔진이 제대로 안 돌면 차가 안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제 에너지로 바꾸는 힘, 즉 몸의 에너지 대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몸의 에너지 대사가 살아있다는 건 그냥 밥을 먹고 힘이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에너지 대사가 살아있는 몸은 이 과정이 잘 돌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첫째로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 재료로 잘 꺼내 써야 합니다. 둘째로 그 재료가 산소와 만나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제대로 타야 합니다. 셋째로 그 과정에서 ATP라는 진짜 몸의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요. ATP는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뇌가 집중하고 운동은 몸이 회복하는데 쓰이는 우리 몸의 실제 에너지 화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요. 이 과정이 돌아가려면 단순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연료를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NAD+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NAD+는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멈추지 않도록 전자와 수소를 옮겨주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연료가 있어도 이 NAD+ 시스템이 약해져 있으면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차에 기름은 들어있는데 점화 장치가 약해진 겁니다. 밥은 먹었는데 힘이 안 나고 운동은 했는데 체력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지치고 자고 일어나도 회복이 안 되는 느낌. 이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 특히 NAD+와 미토콘드리아 쪽 대사가 예전처럼 잘 안 돌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NAD+는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조효소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숨을 쉬고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NAD+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NAD+가 항상 충분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운동 부족이나 과로가 반복될수록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은 예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NAD+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NAD+를 그냥 바로 넣는 방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NAD+를 만들기 위해 그 재료가 되는 물질들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로 주목받는 성분이 바로 NMN입니다. NMN은 쉽게 말해 몸 안에서 NAD+를 만드는 데 쓰이는 전구체입니다. NAD+가 에너지 대사를 돌리는 핵심 부품이라면 NMN은 그 NAD+를 만들기 위한 재료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는 에너지 대사, 운동 후 회복력 저하, 쉽게 지치는 몸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NAD+ 대사를 보조하는 재료로 NMN이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NMN이나 NAD+를 들으면 그냥 항노화 성분, 젊어지는 성분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항노화라는 말이 나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핵심은 결국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가면 몸의 에너지 대사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몸이 덜 지치고 회복이 더 잘 되는 몸 상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항노화라는 것도 결국 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에너지를 더 잘 만들고 몸이 예전처럼 잘 버티는 상태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NMN의 핵심은 단순히 젊어진다가 아닙니다. 에너지 대사 관리, 미토콘드리아가 일할 수 있는 몸 상태 만들기,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NMN은 어떻게 하면 많이 챙길 수 있을까요? 사실 NMN은 브로콜리, 양배추, 아보카도, 토마토 같은 음식에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들어있는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브로콜리랑 아보카도에 약 100g당 이 정도의 NMN이 들어있다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런데 NMN 관련 인체 연구에서 사용되는 양은 보통 수백 mg 단위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에서 900mg의 NMN 섭취가 혈중 NAD 농도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900mg까지 잘 견디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NMN을 챙기는 건 가능하지만 의미 있는 양을 꾸준히 챙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NMN을 제대로 챙기고 싶은 분들은 음식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함량이 명확하게 표시된 NMN 영양제 형태로 보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NMN이 들어있다가 아니라 되도록 고함량이면서 NMN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에너지 대사를 같이 뒷받침해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느냐, 이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NMN은 우리 몸에서 NAD+를 만드는 전구체로 알려져 있고 NAD+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즉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효소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NAD+는 에너지 대사, DNA 복구, 세포 스트레스 반응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MN을 고를 때는 유해하는 항노화 성분이냐가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 대사와 체력 관리 목적에 맞는 조합이냐를 봐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약 50여 가지 제품을 비교하면서 골랐을 때 제가 선택한 게 바로 로키드 아메리카 NMN인데요. 여기에는 플러스로 프테로스틸벤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NMN이 500mg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NMN 제품을 볼 때 함량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인체 연구에서도 NMN은 보통 수백 mg 단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NMN 섭취와 운동 훈련을 함께 했을 때 산소 이용 능력과 유산소 운동 능력 개선 가능성이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제품을 좋게 본 이유는 NMN 단독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프테로스틸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프테로스틸벤은 블루베리 등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계열 성분으로 연구에서는 항산화 작용, 항염 관련 작용, 산화 스트레스 조절 가능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NMN이 에너지 대사 쪽을 보는 성분이라면 프테로스틸벤은 그 과정에서 같이 봐야 하는 산화 스트레스 관리 쪽을 보완해주는 성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NMN 제품을 볼 때 첫 번째 기준으로 이걸 봤습니다. 고함량 NMN인가, 그리고 NMN의 에너지 대사 콘셉트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 로키드 아메리카의 제품은 NMN 500mg에 프테로스틸벤까지 함께 들어가 있어 단순 NMN 단독 제품보다 구성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원료도 그냥 말로만 좋은 원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성적서 기반 검증, 제3자 분석 기관 성분 확인, 원료 개발부터 제조 출고까지 관리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본 핵심은 이겁니다. NMN은 함량만 볼 게 아니라 에너지 대사 목적에 맞는 조합인지, 항산화 성분까지 같이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료 검증이 되어 있는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로키드 아메리카 NMN 플러스 프테로스틸벤은 단순히 NMN이 들어간 제품이 아니라 에너지 대사와 체력 관리를 생각해서 고를 만한 제품이라고 본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영양제 하나 먹는다고 체력이 갑자기 좋아지냐, 이거 먹으면 바로 슈퍼맨 되냐? 아닙니다. 영양제 하나 먹는다고 갑자기 병이 낫거나 10년 젊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엄청난 과장이고요. 체력은 수면, 운동, 식단, 스트레스, 회복, 영양 상태가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만 NMN은 그 중에서 내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사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솔직히 이 제품도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캡슐이라 알약 삼키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고 하루에 캡슐 2알을 먹어야 해서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자마자 눈이 번쩍 뜨이는 에너지 드링크 같은 제품도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믿음이 갔습니다. 하루 반짝 버티는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NMN과 프테로스틸벤처럼 에너지 대사와 항산화 쪽을 꾸준히 챙기는 컨셉이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피곤하니까 아무거나 먹자가 아니라 30대 이후 체력과 컨디션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기준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운동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도 30분 만에 몸이 축 처졌습니다. 운동 자체보다 운동이 끝난 다음이 더 무서웠고요. 운동하고 집에 오면 아이랑 놀아줘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내가 좋아서 하는 운동인데 가정에서는 오히려 방전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힘들고 무서우니 또 운동을 미루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체력 관리 방식을 바꾸고 운동 강도를 무식하게 높이는 대신 에너지 대사와 회복 쪽을 같이 챙기기 시작하면서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30분 운동하면 집에 와서 그냥 뻗었는데 근데 지금은 60분, 90분 운동하고 와도 아이 씻기고 장난감 정리하고 다음날 촬영 원고까지 볼 수 있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운동을 더 세게 하는 것이 답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먼저 챙기니까 운동도 버티고 일도 버티고 집에 와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본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0, 40대 남자에게 필요한 건 헬스장 안에서만 강한 몸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버티고 집에서도 버티고 육아에서도 버티고 내 삶까지 챙길 수 있는 게 진짜 체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는 체력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삶은 짧고 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쳐갑니다. 30대, 40대 남자의 체력은 그냥 운동 몇 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이 원하는 먹이, 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기본 재료, 그걸 제대로 챙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내 몸의 에너지 대사까지 같이 챙겨야 진짜 체력이 올라옵니다. 활력 넘치는 삶, 일과 가정과 내 일상을 전부 잡고 싶은 분들, 퇴근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몸, 육아하고도 버티는 몸, 운동하고도 다음날 멀쩡한 몸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꼭 확인해보세요. 제가 왜 이 제품을 골랐는지, NMN과 프테로스틸벤 조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30, 40대 남자 체력 관리에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몸을 갈아 넣지 마세요. 30, 40대 남자의 미친 체력은 무식하게 더 세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제대로 판을 깔아주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